네, 땅 짚고 땅 사기인데요. 어떤 뜻인가요? 네, 채널A가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시작 이후, 그러니까 2016년 이후 새로 산 부동산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총 67명이 해당이 됐고요. 네. 이들의 이 부동산 자산은 임기 시작 이후 2016년 이후 공시지가로만 351억 원이 올랐습니다. 불었습니다. 1인당 평균 이제 5억 2천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한 건데 이 일반 국민 한 명의 전체 자산 규모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이 중 46%는 그러니까 이 67명 중에 46%는 네. 정부가 설정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의 이 부동산을 샀고요. 근데 이 의원들의 순위를 저희가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 이 김세연 의원이 네. 87억 원 증식으로 이 부동산 자산 87억 원 증식으로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87억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입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 강길부 의원입니다. 네. 불과 2, 3년간 1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네. 네, 땅 짓고 땅 사기죠. 심지어 한 국회의원은 이제 저희 취재가 들어가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이요? 네. 이 의원이 배우자가 몰래 부동산을 산 사실을 이제 뒤늦게야 알았다며 참 배우자를 엄청 혼냈다. 참 망신스럽다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따지고 보면 본인의 의지로 구입한 게 아니다 뭐 이런 해명인 그럴 수 건데 있겠네요. 그런데 정작 망신스럽다면서 아직 부동산 처분은 안 했습니다. 네. 이 전수조사는 우리 이은호 취재팀장이 심층해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사실 국회의원들이라면 이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개발될지 알고 있고 또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을 드리면 네. 법을 만들어서요. 일단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그 부동산도 매매를 뭐 구입을 할 수 없도록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내년에 총선하지 않아요? 그럼 총선하면 다시 재출마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돈이 얼마였는데 네. 본인의 재산이 국회의원 있는 동안에 얼만큼 증식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명시를 해야 네. 그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면은 뽑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떨어뜨리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뭐 정말 망신스럽다라고 하지만 자기 집 안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서영수 의원이라고 하는 네. 분을 보면 네. 2016년도에 1억 6천만 원을 5천만 원을 주고 그 구입한 땅 가격이 3년 만에 2억이 넘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2017년에 자기 그 인근의 가산산업 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구입한 땅이 그 개발한 땅 예정지 바로 앞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4배 정도 올랐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집이 없으니까 거기서 집을 지을 용도로 공동명의로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모든 사람들, 즉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거기에서 자기가 그 직에 있을 때는 네.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보고 늘 허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사실 부동산을 구입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위원님 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죠. 내 지역구에다가 내가 아파트 좀 사고 땅 좀 사는 게 뭐가 네. 잘못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각각의 지역의 그 개발 정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입하거든요. 지역 개발하고 그러면 그 지역 그 국회의원들 다 알아요. 어디가 개발될 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의 그 업무하고 개인의 이익이 겹치는 경우가 이게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저 이해 충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자는 저는 오윤성 교수님의 그 의견에 아주 적극 동조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모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들어봤습니다. 너무 가진 사람들이 계속 가질 수 있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안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재임 시에는 뭐 재산 취득을 못한다든가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었으면은
네,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이렇게 아무리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옳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예, 주식과 관련되어서는 백지 신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네.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해 충돌과 관계되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런 해당 부분을 처벌할 수가 없고요. 아까 오윤성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백하게 이런 어떤 상임위 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수익을 얻었다, 아니면 또 손실을 회피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을 하고 그 이익을 환수 조치하는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보도 같은 경우는 또 후속 보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제는 이해 충돌에 관해서 좀 지역 개발에 관해서 보도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 부동산 열풍의 가장 중심지인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의원들을 좀 보도해 드리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채널A 메인 뉴스 꼭 시청해 주시고 사건 상황실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